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국인 에이미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미국을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왜 미국을 도망치듯이 한국에 왔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려고 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에게 제 개인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제가 굳이 제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복잡한 주변 상황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20대 후반에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가까워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회사 내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에서는 남편과 여직원의 외도를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빠르게 이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다니던 회사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제가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제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제 자신이 늪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그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통이 너무 심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느닷없이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온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저는 인정해야만 했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문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의 증상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약물의 도움과 별개로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문제는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한다는 거였죠. 간단히 말해서 제 스스로 둘러친 장벽을 깨뜨리고 사람들과 더 어울리라는 거죠.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와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시도해야만 했어요. 저를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누가 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제 자신이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너무도 나약해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은 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직장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그들을 보면서 회사에 다닐 자신은 없었지만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새로운 곳에서 생활한다면 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렇게 전 해외지사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세계 각국에 지사가 있어서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인기가 많은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특히 아시아 쪽 지사로 발령받아가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아서 거의 유배지에 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해외지사 발령을 신청할 당시에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아시아권 지사의 한국과 중국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두 나라 중 발령을 받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한국과 중국은 서로 가깝고 문화도 비슷할 테니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미국을 떠난다는 결정을 너무 쉽게 한 것 같아 후회도 되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인 만큼 미국 내에서 인정받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으니 한국 내 모든 생활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니까 서류부터 준비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의 아픈 기억을 생각하며 힘들어할 틈도 없이 바빴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출근일을 앞두고 10일 정도 일찍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근을 한다면 적응하는 시간도 없이 정신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차부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한 일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숙소에 필요한 물품들이 어찌나 많던지 한국의 다이소라는 곳이 생활용품 종류가 많고 싸다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꽤 자주 갔었습니다.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 제 새로운 집안의 생활용품들은 거의 다이소에서 산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어요.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너무도 새로운 곳에 오니 낯설기도 했지만 미리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준비해둔 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직장 동료들이 저를 정말 열렬히 환영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됐을 쯤 한 직원이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편한 시간을 골라서 점심을 알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다들 점심시간이 달라요. 물론 약속을 잡아 함께 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회사들은 정해진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신경 써서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해준 직장 동료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직원들 몇몇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점심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먹고 오냐? 무엇을 먹느냐? 저녁에 집에 가서 뭐하냐? 취미가 무엇이냐? 운동하는 거 있냐? 같이 할 생각 없냐? 등 직원들은 제게 엄청난 질문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참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저에 대해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저는 고마운 것 투성이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물컵에 물을 따라 제 앞에 가져다 주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냅킨 한 장을 깔더니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놓아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 말에 직원들이 웃으면서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몸에 익혀진 배려 같은 거고 식당에 가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니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행동이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한국은 정말로 정이 많은 곳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한국에서 제법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회사를 다닌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니 팀장님께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는 의미에서 송년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혼자라 송년회 소식이 반갑게 들려왔어요. 직원들이랑 어느 정도 친해진 상태라 저녁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저를 그동안 잘 챙겨준 직원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회식 장소는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 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꼭 미국에서 가든 파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은 이런 술이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된 건 아니에요. 대신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해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파티 형식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긴 해요. 그래서 한국의 시끌벅적한 회식 분위기는 정말 새롭더라고요. 소맥이라는 것도 처음 마셔봤는데요. 동료가 황금 비율이 있다면서 한 모금 용으로 맥주잔에 타줬는데 그냥 맥주만 마시는 것보다 뭔가 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술이 술술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제 주량을 넘어서서 마셔버리게 된 겁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이전의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고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은 일대로 잘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었는데 타지에서 혼자 와서 새롭게 적응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듯 저를 챙겨주는 한국인들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신나게 놀아버린 거죠. 다 같이 건배하면서 동료애가 더 끈끈해지고 회사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게 회식을 마치고 어느덧 시간이 늦어져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다들 휴대폰만 쳐다보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어디선가 다가온 모르는 사람들에게 차키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왜 차키를 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이런 대리운전 문화가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까 운전을 대신해 주시는 분을 따로 불러 운전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저렇게 남에게 순순히 차키를 넘기는 일은 중고로 차를 팔 때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도대체 뭘 믿고 맡기는 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옆 직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리운전은 술을 마셨거나 혹은 피곤해서 직접 운전하기가 힘들 때 일정 돈을 받고 대신 운전을 해주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순간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제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같은 방향이면 가는 길에 내려주겠다면서요. 아무리 한국이 밤길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늦은 밤 여자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고 말이죠. 이제는 제 귀갓길까지 챙기는 동료가 심지어 스윗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직장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로 심신이 치유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직장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루하루를 활력 넘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제 자신을 찾아가면서 많은 변화와 행복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쌓았고 미래에도 더 많은 행운과 기쁨이 기다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발령을 연장했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저처럼 한국에 와야 하는 일이 있다면 겁먹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큰 상처를 받고 살고자 한국을 선택한 미국인 에이미 씨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 동료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에 감동받고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에이미 씨가 낯선 한국에 와서도 꿋꿋이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한국에 온 것이 에이미 씨의 인생의 전환점의 순간이길 바랍니다. 한국은 혼자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한국 생활을 통해 따뜻한 정을 느끼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